예, 오늘은 유화 보조제 설명이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재료가 없었고요. 또 화방에 가나마나 많이 망설였답니다. 하지만 역시 안 갔고요. 지금 쓰는 거 위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요. 이쪽은 붓을 빠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림을 다 그리고 여기다 붓을 씻어내서 깨끗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 어떤 용액을 쓰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는 저만 쓰는 건데요. 붓을 쓰던 붓을 계속 유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붓을 계속 그림 그릴 때는 여기다 꽂아 놓고 써요.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릴 때는 이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요. 이쪽은 린시드 오일이고요. 이쪽은 테라핀유예요. 이것도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가서 준비해 놓은 거 설명드릴게요. 갑자기 생각나서 요거를 찍게 됐고요. 요만큼밖에 없으면서 설명하는 것도 역시 좀 창피하긴 해요.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가난한 화가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젯소가 있어요. 유화 보조제 설명인데요. 젯소가 있고요. 바니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놔둬야 되겠네요. 이렇게 유화 기름이 이렇게 있어요. 젯소는 프라이머라고 써있죠. 프라이머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젯소라고 딱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공통점은 다 엄청 싼 것들입니다. 젯소는 우리가 캔버스를 사잖아요. 그러면 거기 위에 하얗게 빛을 해주는 거예요. 하얗게 기본색을 발라주는 건데요. 물론 흰색만 있지는 않아요. 검정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대부분 흰 바탕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흰 젯소를 많이 써요. 그럼 프라이머는 뭐냐? 거의 비슷해요. 보통 우리가 캔버스 천을 사죠. 거기에 하얀 면이 있으면 젯소가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젯소를 사는 이유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젯소를 사고 직접 바르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아니면 산 캔버스 위에다가 젯소칠을 다시 한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글라인더라고 하나요? 우리 시대 때 얘기를 할게요. 빼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빼바로 아주 곱게 밀어줘요. 그러면 그 안 칠해진 면이 다시 보이겠죠? 그러니까 울퉁불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 젯소를 바르고요. 그리고 마르면 거기다가 갈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칠해요. 그리고 또 갈아내고 다시 칠하고 또 갈아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유리처럼 만질만질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위에다 그림 그릴 때도 이 젯소를 써요. 물론 그렇게 쓰는 사람은 그 사실화가잖아요. 진짜 사진처럼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캔버스가 필요하거든요. 또 그렇게 만들어주는 캔버스 회사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직접 만들 때는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막천을 사서 아사천 중에 거친 걸 사서 제가 직접 바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무 틀에다가 캔버스를 짜기도 해요. 그럴 때 젯소를 또 쓰기도 하고요. 이 젯소는 참 많이 쓰여요. 뭐 요즘 가구에 색칠할 때 하얗게 밑칠을 칠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색을 낼 때도 쓰기도 하고요. 이 젯소는 수성 젯소가 있고요, 유성 젯소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안 따져도 돼요. 하얗게 밑칠을 칠하는 게 젯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그다지 비싸지 않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게 10,000원이 안 됐던 걸로 생각이 돼요. 자, 바니쉬 갑자기 처음 하고 끝으로 하는데요. 바니쉬는 여기 투명 코팅이라고 써있죠. 예, 코팅하는 거예요. 그림을 다 그려놓고, 특히 유화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림이든 다 돼요. 수채화는 빼고요. 아크릴도 바니쉬를 칠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제외하고. 바니쉬는 유광 바니쉬, 무광 바니쉬 이렇게 나뉘는데요. 유광 바니쉬는 글로스 바니쉬라고 써 있고요. 무광 바니쉬는 매트라고 써 있어요. 매트 바니쉬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코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반짝반짝하게 코팅하느냐, 아니면 그 반짝반짝함 감없이 그 위에 그 상처 안 받게 코팅을 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이걸 바르면 굉장히 윤이 나요. 그림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 걸레질을 되고 딱검이 되고 먼지 털어도 되고 코팅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실수할 경우가 많아요. 이 바니쉬를 할 때 내가 곱게 그려놓은 그림에 바니쉬 칠했는데 거기에 먼지나 날파리나 막 하루살이 같은 거 붙으면 안 되죠. 근데 꼭 붙어요. 조심조심해도 꼭 붙으니까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거만 떼어내면 거기 또 자국이 남네요. 화나죠. 그거 지우는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 바니쉬가 은근히 사람 신경 써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한 달 말렸어요. 바니쉬를 칠했는데 갑자기 밑색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른 줄 알았던 색이 안 말라있던 거예요. 특히 유화는 그런데요. 보통 바니쉬를 칠하려면 6개월 이상 말려라 라고, 그 햇빛이 없는 곳에 말려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 생각도 그래요. 제가 이 바니쉬 칠하면서 한두 번 다친 게 아니라서요. 바니쉬를 칠하고 마감을 칠 때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림이 살아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바니쉬 끝났습니다. 진짜 빨리 끝나네요. 요거 할까요? 요거는 수채화할 때 많이 쓰거든요. 세밀한 곳 그림 그릴 때 수채화붓이 닿아서 물이 번지잖아요. 그럼 그곳에 내가 원하는 색을 못 칠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미리 거기다 칠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코팅제예요. 그렇게 칠해놓으면 꼭 고무 코팅한 것처럼 이렇게 표면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는 어떤 물감도 안 닿아요. 다 쓰고 나서 그것만 살살살 떼어내면 그 자리 다시 종이처럼 남아요. 종이가 남아있어갖고 거기에 다시 색을 칠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마스킹 액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짜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마스킹 테이프라고 해서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오려내는 것도 있어요.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왜 저한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부분이에요. 유화 기름인데요. 세상에나 이 3개밖에 없네요.